요로결석 네. 얘기를 해볼 건데, 요로결석이 가다가 돌에 막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뭐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생긴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돌이 소변 줄기 요관을 타고 내려오면서 잘 내려가다가 그 중간에 이렇게 돌이 탁 막히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댐을 구축하게 뜬 거지. 돌로 막히고 통증이 있어도 소변은 신장에서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네. 요건 막힌 부분부터 이렇게 좀 풀면서 요관에 경련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증이 생긴대요. 막혀 있으면은 소변이 계속 고여 있는 거잖아요. 안 네. 나가고 고인물을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신장 기능 떨어지면서 신부전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여러 문제가 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게 생기기 전에 아파서 병원에 먼저 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장에서 연성된 돌 사이즈가 제일 중요해요. 사이즈가 작으면은 그냥 배출되겠지만은 사이즈가 크면은 수술까지 해야 될 수 있거든요. 옆구리 통증을 많이 이렇게 호소해서 오시잖아요. 오실 때 네네. 이게 산모들이 분만할 때 통증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런 연구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경험했을 때 상당히 견디기 힘든 통증이었는데 분만이 더 아프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분만한 경험이 있고 요로결석까지 알았다 하면은 그 경험자들의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누가 찐이냐? 근데 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요로결석이 남성이 조금 맞아요. 두세 배 더 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분들도 남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은 방사통이라 해가지고 오른쪽 아랫배도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아주 드물게 그랬던 분도 계신 것 같아요. CT를 찍어보니까 맹장염이 아니고 요로결석이었네. 그랬던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아산병원 질환백과에 맹장염과 비슷하여 맹장염으로도 의심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문과도 있어가지고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자분들은 자궁 외임신이라고 해서 그것도 옆구리 통증 엄청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여성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산부인과적으로도 되게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느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질병이란 건 원래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특징적인 증상이 있잖아요. 네. 이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전문용어로 CVAT, 늑골 척추각 압통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그 증상으로 오는데 때려봐요. 옆구리에다가 등 쪽으로 여기 치는 게 아니고 이쪽 뒤쪽에 그거 톡톡 쳐보는데 콩팥, 괜히 콩팥이 아니에요. 콩 모양 팥이 콩 모양이랑 팥 모양이 이렇게 양옆으로 사이드로 딱 있거든요. 톡톡 때려봐요. 이렇게 때리면 뭐 모양새가 안 좋아서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와이드하게 퍼지라고 톡톡 때려보거든요. 그러면은 진짜로 깜짝 놀라는 통증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시거든. 이건 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검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변 검사랑 CT 검사를 보통 하는데 혈뇨를 본다고 하는데 현미경 혈뇨라 해가지고 소변 색깔은 노란 색깔인데 현미경에서 이렇게 그게 빠진다 해가지고 미세 혈뇨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소변 검사는 했거든요. 네. 수술하기 전에. 근데 색깔은 괜찮았어요. CT를 예전에는 요로결석 CT만 찍었는데 요새는 복부 조영계 CT를 그냥 찍는 것 같더라고요. YGN 응급실에도 그렇게 하나요? 저희는 일단은 옆구리 통증 환자가 온다. 통증부터 일단은 먼저 싹 줄여요. 엑스레이실 앞에 화장실이 바로 있어요. 엑스레이 가는 김에 소변도 그냥 검사를 받아오거든요. 그 엑스레이 찍고 화장실 갔다가 소변 딱 보죠. 콜라색이다 싶으면 너니너스 그러니까 조영제를 쓰지 않는 CT를 그냥 찍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근데 뭐 소변 검사도 애매하고 뭐 이러면은 저희는 조영제 써서 복부 CT를 뭐 찍는 편이긴 한데 보통 장갑이가 아팠을 때처럼 조영제 안 쓰고 CT를 많이 찍죠. CT 찍으면은 진짜 앞으로의 인생이 진짜 험난할 것 같은 그런 분도 계세요. CT를 찍었을 때 험난하다? 대기 타자들 좀 있어요. 대기 타자? 신장에 돌이 몇 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미 내려와서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놈이 하나 있고 신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돌들이 몇 개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기조까지 보이는 사람들. 네, 잘 생기는 체질인 분들은 1, 2년마다 그걸 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때까지 제일 많이 만들어진 분이 4번째 오신 분까지는 봤거든요. 근데 이게 신장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아프지 않고 불편감 유발하지 않고. 근데 이게 내려와가지고 막아버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처치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만들어져도 사이즈가 작거나 아니면은 무사히 그 요관을 빠져나가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소변으로 이제 같이 씻겨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같이 이제 돌이 땡그랑 하면서 떨어진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은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절개를 해가지고 다 빼야 되지 않느냐, 신장을 이렇게 째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신장에만 있으면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CT 결과를 보고 요로결석이다 하면은 비뇨기과 협진을 보거나, 밤이면은 내일 비뇨기과를 외래를 한번 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밤중에 급하게 응급으로 하는 그런 개인 병원도 있거든요. 24시간 야간 진료. 진짜 요로결석인 분들한테 그 24시간 비뇨학과는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곳일 것 같아. 맞아요. 저도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4시간 만에 또 통증이 찾아왔거든요. 빨리 처리하는 게 최선이에요, 진짜. 맞아. 이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처치가 다른데, 이제 일반적으로 작은 사이즈 3mm 이하거나 이제 요관을 중간 정도 지난 상태면은 거의 빠져나오고 직전, 그러면은 소변 잘 나오게 이제 요로결석을 조금 녹여주는 구연선하고 칼륨 섞인 약, 보통 UC 성을 가진 약인데 이제 그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경제나 진통제 이렇게 줬던 것 같고, 만약 이렇게 해도 잘 안 빠지고 사이즈가 4mm보다 크다, 아니면 저기 위쪽에 걸려가지고 내려오려면은 한 세월이 걸린다. 이 환자의 그 앞으로의 그 힘든 게 다 보인다 하면은 세석술을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응급실 오신 분 중에서 아니 어제 세석술을 했는데 맞아. 왜 이렇게 또 아픈 거냐면서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안 깨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수술실 갔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을 만든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만든 게 아닐까? 황금 넣는 겁이야. 돌 위치나 성분에 따라서, 그리고 사이즈가 클수록 세석술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부서져도 가루처럼 부서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막힐 수가 있다. 수술보다 나으니까 보통 세석술을 하고, 세석술을 하면은 당일 퇴원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퇴원도 아니죠, 그냥 입원 자체는 아니지. 근데 이거를 그 보험 때문에 입원 처리를 하고 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상술이네 이거. 당일 입퇴원 이런 걸 이렇게 마케팅하는 곳이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특히 그 재활 쪽 같은데 그렇게 하는 곳을 제가 또 들었거든요. 당일날 입원 처리를 하고 저녁에 퇴원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보험 혜택을 본다, 이제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요로결석이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 위치가 좋지 못하다, 그러면 저처럼 수술을 하는. 예전에는 이렇게 막 절개했었다고 하는데 요새는 기구가 좋아져서 그런지 방광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째서 하는 건 아닌, 그 안에 작은 가이드 같은 도구가 들어가거든요. 채굴하러 가죠, 채굴하러. 비트코인. 비트코인 채굴하러 가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그 관 이렇게 탁 내려와요. 돌이 메카에 끌려가지고 견인되다가 차선 이탈을 또 할 수도 있고, 이제 별 끊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상처끼리 붙으면 협착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관 협착이라고 또 여기 정의된 게 있던데, 요관 협착 원인 중에 요관 손상, 요로결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그렇겠다. 상처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통로가 막힐 수가 있어요. 돌이 아니고 이제 치유 과정에서. 우리 화상 입으면은 손가락 이렇게 붙여서 안 하잖아요. 한 경에 다 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붓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관 부목이라는 걸 넣어요. 이게 실리콘 카테터 비슷한 그런 건데, 엑스레이를 보면은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밑에서 다시 넣어가지고 뺄 수 있게끔 이렇게 살짝 걸터서 했던 것 같은데. 기술 좋다. 그니까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전 수술하고 이제 혈뇨를 2-3일 정도 보고 이걸 한 2주 가까이 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외래 진료를 보면서 이제 이걸 빼야죠. 어떻게 뺐어 근데 그거는? 다시 채굴하러 가서 채굴하러.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골절 됐으면 철심 막는다 하잖아요, 우리. 철심을 다시 뺀다 또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빼러 가요. 그래서 외래에서 그 요관 부목을 빼고 집에 가는데, 택시에서 진짜 또 택시야? 택시 안에서 식은땀을 또 흘렸어요. 뺄 때 어떻게 자극이 돼가지고 경련이 났는지 택시 타기 전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집에 한 반쯤 가니까 갑자기 아프면서 식은땀 나면서 들어놓고 싶더라고요. 너 왜 맨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그러냐? 그니까요. 택시랑 뭐가 있나 봐요. 진짜 2주 전에 겪었던 요로결석처럼 그런 통증이 오는 거예요. 설마 또 막힌 건가 싶었는데 집 가서 진통제 먹고 자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보니까 그 경련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경련은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패치딘을 주는 거 아니야?